자, 여러분, 오늘, 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 건 없고, 오늘 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신 개별 의원님들을 갖다 소개하면서 개별 의원님들의 소위 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갖다가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차적으로, 우리 김예원님 말씀 좀 대공기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시작합니다. 초선인 제가 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배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나온 삶이 많은 국민들부터 공감을 했고, 그 삶은 국민이 제 이웃이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넘어져 있으면 손잡아 일으켜준 그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15년간 변호사로서 그 활동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책과 입법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그 일을 미래통합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일에 제가 앞장서서 함께 하면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 통합당은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 30%를 올 연말까지 기부하는 것, 또 이제 헌혈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혈액 부족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것, 작년에도 해왔던 나눔 한국당이 이제 나눔 통합당 그런 활동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구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느끼는데 제가 앞장서서 하고 또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종 의원님.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당이 이제 첫 발을 디디는 첫 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이 국민들께 살갑게 다가가면서 겸손하게 국민을 섬겼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국민이 아파할 때 함께 찾아가서 그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당이 변하고 또 변하고 해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응원하는 역할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비대위원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희 당이 오셔서 주신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은 늘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국민 편에 서야 합니다. 늘 국민한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연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낙선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비대위원의 신분으로 이 국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경험한 수도권의 민심, 국민의 마음의 온도를 고스란히 담아와서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의 방향을 같이 만드는데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해달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변화, 굉장히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제일 먼저 익숙한 우리의 어제와 이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달았던 우리만의 성공 방식,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가치, 우리가 모든 것을 누려왔고 또 사용했던 모든 방식으로부터 이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당이 그나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산을 무거운 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국민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의 공급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생각하는 정책은 이제는 위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자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이 변화를 위해 적지 않은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소수인 국회 안에서의 어려운 원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관성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 우리의 내외적인 싸움에 국민들의 응원과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민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앞에 저희 당의 백보드에 걸려있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고 하는 이 문구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미래통합당의 준엄한 심판을 지난 4.15 총선을 통해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한 정치, 그 정치에게 국민들이 그 옆에 있는 곁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정당이라면 앞으로 여러 차례 남아있는 선거를 치르더라도 그 미래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방향처럼 국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지향점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변화의 출발은 국민들께서 싫어하는 눈살 찌푸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첫 시작을 출발로 아마 지난 보수정당과 참 많은 다른 변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또 그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오늘이 6월 1일 의병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께서 국가 공동체가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도 스스로 먼저 들고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던 분들이 바로 의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의병 정신을 바탕으로
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국민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사실은 이런 의병의 정신일 텐데 그동안 여야 정치권 모두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울리면서 다가서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 이념에 대한 논쟁, 정치 투쟁에서 좀 벗어나서 오직 국민,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합당 막내 비대위원 정원석입니다. 오늘 저는 뜻깊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 통합당이 지난날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그리고 시대 감각에 순응하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막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지향해야겠지만 저는 그 변화 이면에는 우리 정치 본질의 책임과 진정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통합당의 근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젊은 감각과 시각을 조금이나마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아주 어려운 시점 가운데서도 정말 당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당원분들과 그를 기존의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속에서도 정말 우리 당과 보수의 가치를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당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석입니다. 저는 정치권의 세대교체, 대한민국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을 받고 비대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젊은이에게 외면받은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미래통합당의 젊은 비대위원으로서 반드시 우리 당을 젊고 패기 있고 힘있는 정당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이번 우리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결과로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께서 익숙한 것과 이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비대위원회 회의에 와보니까 벌써 익숙한 것과 많이 이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 당 최고위원회 구성원들과는 달리 확 젊고 바뀐 이 모습을 보니까 벌써 면모일심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비대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더구나 오늘은 호국 보건의 달이 시작되는 6월 1일이고 또 1차 회의도 이날에 맞춰서 하게 돼서 더 출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비대위가 늘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비대위 무용론을 제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그분들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대위의 실패는 일하지 않고 말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않고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그런 비대위가 되도록 하는데 원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잘 모시고 꼭 성공해서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우리 미래통합당의 수장으로 모시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비대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의 비대위 또 최고위원회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뭇 다른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확 달라지고 또 정치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21대 국회 초대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우리 당의 지향점에 맞춰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권투중리의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일하는 국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하는 국회 하는데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 대결을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책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가 진정성을 갖고 우리 야당을 존중하면서 협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치해서 21대는 일 잘하는 국회 또는 정치도 이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 각자가 다 앞으로 이 비대위에서의 역할을 갖다가 잘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대위 첫 회의에서 제가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일단 비대위를 한번 열어서 비대위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는 발표하지를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대위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갖다가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굉장한 불안한 심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단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비교적 성공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파생된 경제, 사회, 재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아주 엄중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2단계에서 붙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단순하게 무슨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런 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소위 전망을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정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저희 당이 앞으로 뭐를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서 이 공개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구성 협상 보고만 연구성 협상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원구성 협상에 관한 상황과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4사람이 2시간 넘게 저녁을 하면서 원구성에 관한 협상을 했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은 의원 비율에 따라서 18개 상임위를 11대 7 비율로 나누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점에 관해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대 7 비율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와 예결위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관례라든지 또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을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 혹은 저희들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꼭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서 저희들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내줄 수가 없다. 지금은 177석으로서 168석이 넘으면 전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전상임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면서 법사위 예결위는 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6월 5일 개원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다 끝난 이후에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인 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구성에 관한 전체가 일괄 타결이 된 다음에야 첫 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알렸고,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 전술로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내치는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상생 협치로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자